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핵전쟁하고 같은 위험으로 다뤄줘야 된다라는 성명에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챗 GPT 시대의 실체를 좀 더 파헤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기회와 위기를 알아야 또 활용하고 놓치지 않겠죠. 예. 이 거대한 변화 어떻게 해석하면서 다가갈까요? 오픈 AI라는 걸 만들 때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엄청난 몇 조 원의 투자를 받아요. 챗 GPT를 만들어서 내놓고 GPT-4를 내놓는데 GPT-4에 이르러서는 영업 비밀이야 이러면서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가 이런 AI를 수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GPT-4가 잘 작동하니까 이거 영업 비밀이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느낌도 있어요. 한국의 이제 신진우 교수, 김대식 교수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AI 과학자들이 전부 다 공동 성명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게 딱 한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핵전쟁하고 같은 정도의 위험으로 다뤄줘야 된다라는 하나의 성명에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최근에 타임지 표지가 저래요. The End of Humanity. 인류의 종말. A하고 I만 굉장히 밝게 써놨죠. 저 표지 정말 멋있죠. 저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공동으로 논문을 또 발표합니다. AI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논문으로 내놔요. 실제로 인류가 기술적 진보에 맞서서 국제적인 룰을 만들자고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이 나왔을 때 유전자 학자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프랑켄슈타인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인류의 존엄성을 해칠 수가 있겠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 더 이상 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6개월 동안 연구를 멈춥니다. 미국 당국에서 거기에 관련한 규칙을 발표하기 전까지 인류의 종말을 막아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생기는 길을 막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아무런 규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마구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면 인식을 통한 인간의 감시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옛날에는 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미행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CCTV가 워낙 많으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독재자가 마음을 먹으면 지구적 규모로 탄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탄생시킬 수가 있고 인간의 심리를 조작할 수가 있고 잘 쓰이면 좋지만 잘 못 쓰이면 정말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 분명한 룰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AI 과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인류에게 훨씬 득이 될 거야 라고 동의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기 서명을 했어요. Anyway, 룰은 필요하다. 그렇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날의 검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면요, 의장님, 챗 GPT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에도 AI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발전시켜 오긴 했습니다. 이전 버전과 이 거대 언어 모델 챗 GPT가 정말 다른 점이 뭐길래 올 상반기에 이렇게 뜨거웠는지 그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짚고 갈까요? 가장 큰 차이가 사이즈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로 키우지도 않았어요. 규모의 법칙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규모를 키우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 그게 몇 년 전에 오픈 AI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사이즈를 키울수록. 챗 GPT가 GPT 3.5 버전이거든요. 얘가 나오고 몇 달 뒤에 GPT-4가 나왔어요. GPT 3.5하고 GPT-4가 모델이 다르냐? 그렇잖아요.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사이즈. 그런데 얘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데 하위 10%로 통과를 했고 얘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통과했어요. 규모의 차이가 이렇게 성능 차이를 보인다고요? 그렇죠. 와, 잘 활용해야 이것이 정말 빛을 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 질문에는 좀 만족스러운 답을 못 찾았어요. 제가 잘 활용을 못했나 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시연을 좀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죠. 이런 걸 해볼게요. 제가 이제 친구랑 내일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 회의를 하러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그 메일을 쓰라고 한번 시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친구와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돼서 양해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야 돼. 하나는 친근하게,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자, 이제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 친근한 버전은 네. 안녕하세요 하고 친구 이름을 넣어라. 예. 갑자기 회사에서 불러서 못 가게 됐다. 미안하다. 네. 다른 날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함께 언제든지 가고 싶다. 공식적인 메일은 제목부터 달라요. 네. 등산 참가 불가사유 안내 및 양해를 구합니다. 뭔가 대단히 공식적이죠. 네. 존경하는 친구의 이름. 저희가 약속한 등산 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사유로 메일을 보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쭉 이렇게 나오죠. 되게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을 법한 버전이네요. 이메일 같은 거 작성할 때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간단한 이메일들은 그냥 얘한테 쓰라고 해서 조금 고쳐서 보내면 돼요. 네. 또 하나를 해볼까요? The Submarine. 네. 비틀즈 노래입니다. 여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만큼을 복사를 해간다고 쳐요. 예.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첫 번째 칸에는 주요 단어를, 두 번째 칸에는 한글로 뜻을 적어 넣고, 세 번째 칸에는 이 단어를 활용한 예문을 넣은 표를 만들어 줘. 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뭔가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표를 만들어요? 네. 엔터 쳐볼까요? 네, 명령 내려주세요. 얍. 명확하게 무슨 단어를 활용했는지까지 지금 볼드 처리를 했어요. 또 작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얘가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에 관한 일들을 굉장히 잘하고 표를 잘 만들죠. 영어 공부할 때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네, 이제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지문을 읽고 네가 주요 단어를 다 찾아서 뜻을 보여주고 그걸 활용한 예문을 보여줘라고 하면 이게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죠. 그러네요. 중학생이 타운이 뭐야? 아, 마을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써? I grew up in a small town. 아, 이렇게 쓰는 거네? 진짜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찾는 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람이 표를 그리고 쳐넣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네.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명심할 것은 명확한 하나의 사실일 때 얘한테 묻고 당하지 마라. 네. 네. 반드시 이 팩트 체크는 해라. 그렇죠. 만약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답이라면 네. 이렇게 또 망신 당하지 말고. 그렇죠. 저는 이제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보시면서 비슷한 이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서사가 그려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영어로 써야 돼요. 너무 좋죠. 거기다가 이제 품위 있게 써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써줘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진짜 활용 잘하면 이거 너무 편하겠다 싶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다만 아까 기사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라질 일자리가 많겠는데요. 번역과 통역사는 진짜 힘들 거예요. 초벌 번역은 타겟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미 많이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콜센터 있죠. 콜센터가 정말 패턴이 분명한 곳이에요. 불만의 80%가 사실은 동일한 20%의 질문일 거예요. KT 같으면 인터넷이 왜 안 되냐? 내 전화기 왜 이렇게 느려졌어? 뭐 해지하고 싶다. 얘는 좋은 점이 감정 노동을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태연하게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계속 친절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 편집도 사실은 굉장히 루틴한 작업이거든요. 카메라 여러 대를 가지고 대화의 화자에 따라 화면이 축축 넘어가잖아요. 그거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사람 향긋하고 별로 구분할 수 없다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건 분명해요. 번역과 통역사는 40%까지 대체가 되고요. 작사도 할 수 있겠는데요.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5% 정도밖에 또 안 돼요. 작사, 작곡이 그렇게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학습한 대로만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같으면 그림을 한 100만 장을 학습을 했어요. 그럼 100만 장을 가지고 믹스 앤 매치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 안에 없는 것, 지가 보지 못한 것은 내놓지 못해요. 고전파 그림들이 있다가 사진기가 나오니까 실물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인상파가 나왔어요. 인상파는 내가 받은 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 전에 화가들은 아주 정밀하게 막 꽃 그리고 사람 인물 그리고 막 조금 우아하게 그리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점을 찍고 막 줄을 긋고 막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인상파에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인상파 그림이 훨씬 좋거든요. 와닿는 게 있고 울림이 있고. 그런데 고전파 이전의 그림들을 가지고 학습한 AI를 가지고 그리라고 아무리 시켜도 인상파 그림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작곡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전까지 나온 모든 노래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대로 들을만 한데 전혀 새롭지 않은
뭔가 어디서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노래밖에 못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전혀 새로운 어떤 건 못하니까. 나의 영역에 있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챗 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애플도 뛰어든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도 뭐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깊게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회의 영역도 먼저 포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못 만났겠죠. 지금은 워낙 혼란의 시기여서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이 뛰노는 공간입니다. 작은 회사들이 어설프게 만들어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세다라고 했을 때 테마주라는 말들을 듣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는 회사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3.7조 원의 돈을 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실은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는 AI 자체로 돈을 벌기보다 어떤 산업하고 결합할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포스코하고 같이 일한 인공지능 회사는 작은 회사예요. 포스코의 그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AI 플러스 X가 될 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쵸. 파워포인트에, 엑셀에 다 들어가요. 이게 꽤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쟤를 쓰려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챗GPT에 접속을 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저 답이 나오면 저걸 복사를 해서 내 워드에 갖고 와야 되죠. 말만 들어도 귀찮죠. MS 워드에 챗GPT API가 붙으면 저게 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표처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까지 뭐 이런저런 걸로 리포트를 써달라 그래. 그럼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내가 이런 주제로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목차를 좀 뽑아줘 하면 목차가 뚝 떨어져요. 전기차 시장의 발전과 수소차와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목차를 만들어줘. 아, 정말 똑똑하네요. 굉장하죠. 쓸만합니다, 회장님. 정말. 목차를 잘 뽑습니다. 목차를 빠뜨리는 거 없이 뽑아요. 이 리포트를 쓸 때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없나를 체크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세요. 거의 논문이에요. 진짜 대단하네요.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도 좋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저걸 쫙 뽑은 다음에 너 이거 채워. 그럼 너무 똑똑해 보이지 않겠어요? 얘가 아주 잘하는 분야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챗GPT 3.5 무료 버전인 거예요? 이거 챗GPT 무료 버전입니다. 다 저걸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GPT-4는 돈 내야 되는데 GPT-4는 얘보다 훨씬 일 잘해요. 근데 사실은 챗GPT 가지고도 이 정도는 뭐 크게 더 바라는 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할 일을 잘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면 이렇게 똘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넣은 세 가지가 다 되게 만족스럽시죠? 정말 잘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바꿔나갈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잖아요. 챗 GPT가 바꿔놓을 미래. 지금 이제 활용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다. 너 이거 진짜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활용을 하되 무조건 확인을 해라. 잠재된 패턴이 있는 일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의 팩트가 있을 때는 얘를 쓰지 말고 검색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검색할 일인가? 챗GPT한테 잠재된 패턴을 잘 찾으라고 할 일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뢰성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팩트에 관한 걸 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냥 답이 또 너무 멀쩡하게 나오니까. 설마 얘가 나랑 이렇게 친한데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하겠어? 뭐 멀쩡한 애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거짓말합니다.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뭐 GPT-4 정도 되면요. 이 목차를 통째로 때려넣고 이 목차를 채워줘 하면 내용을 채워줍니다. 이거 논문 쓸 때, 리포트 제출할 때 이거 교수님들 어떻게 근데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채웠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채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 언제 당할지 모른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월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나 라고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직장인분들 보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주시겠어요? 계속 따라가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를테면 이 보고서 목차 만드는데 사람이 만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꽤 생각해야 저게 되고. 이틀은 써야 될 거라고요. 근데 저게 뭐 20-30초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메일 잘 써주잖아요.
과장님이 저기 우리 거래처에 영어로 이런 내용의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내라. 내용을 한글로 주고 친근하게 버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정중한 버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짧은 버전을 하나 만들어주고 긴 버전을 만들어달라 해서 4개를 만들어달라고 해도 얘는 전혀 지치지 않아요. 부장님 이렇게 짧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보낼 수도 있고 친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포멀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야, 이 친구 영어 잘하는데 옵션을 4개나 갖고 왔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안까지. 네. 물론 부장님도 똑똑하면 이 자식 챗GPT 썼구나 이러겠지만 아실 수도. 어쨌든 안다 해도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뿐더러 내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어요.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란 말이 나왔다가 지금은 AI 리터러시라고 해요. AI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AI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언론인에서 왜 이쪽을 공부하시게 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그 2000년도에 IT 업계로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사장으로 들어왔어요. 경영을 해보니까 대번에 알겠는 게 IT 업계에서 기술을 모르고는 경영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기술 공부를 할 거냐? 답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쪽이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기술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와.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월 없는데 지금 저는 30년이니까 풍월 정도는 넘어갔겠죠. AI도 뭐 한 2017년부터 계속 굉장한 물건인데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챗GPT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인류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아주 깊이 파고들었죠. 네. 기회도 있지만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책을 쓴 거죠. 예. 그게 이 책인데요. 네. 사람들의 AI 리터러시를 높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 이걸 읽고 AI 리터러시를 높이십시오.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책에 담아 주셨습니다. 예.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시고 AI 리터러시, 우리의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